내진 설계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진 설계에서 세 가지 설계 개념인 면진 설계, 재진 설계,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드시죠. 내진 설계라는 개념 안에 왜 또 내진 설계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냐,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용했던 그 내진 설계라는 개념은 지진에 대응하는 구조 설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좀 큰 의미에서의 내진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다른 설계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진 설계, 재진 설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의미로 내진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설계 개념 중에 면진 설계, 재진 설계, 내진 설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통칭해서 내진 설계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면진, 재진, 내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열에는 우리말로 이 설계 개념의 뜻을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영어로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써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시죠. 면진 설계는 그러니까 피할 면이죠. 그러니까 지진을 피하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재진은 지진을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진은 그 지진에 견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면진, 재진, 내진이라는 말은 지진을 피하고 지진을 제어하고 그리고 또 지진에 견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우리말로 이 설계 개념을 들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확 느낌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은 좀 더 상상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면진의 경우를 보시죠. 면진은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분리하는 것이죠. 바닥을 그 구조물과 분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재진은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컨트롤하는 것, 진동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진은 seismic resistance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 하중을 견딘다, 레지스턴스 한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상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좀 더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면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면진에 대한 설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재진 설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려본 것입니다. 먼저 면진을 한번 살펴보시죠. 면진은 아까 그 영어로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었죠. 그러니까 바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진이라는 말은 구조물을 바닥과 분리하여서 지진 하중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그 세 가지 지진 그 대응 개념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개념입니다. 이 면진 설계로 비내력 구조물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설계 개념은 그 지진이 이 구조물에 어떤 그 지진에 상응하는 하중을 주더라도 이 건물이 그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설계 개념입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와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이나 칠레 그리고 또 미국 그 서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물을 지방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무 받침을 사용하여서 구조물을 지방과 분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집안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고무 받침도 수평 방향으로 같이 변형을 하여서 지진의 그 흔들림이 구조물로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흡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까만 걸로 고무 받침이 그 변이를 받지 않았을 때 상태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이런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고무 받침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무 받침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수평 방향으로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그 변이를 구조물에 전달시켜 주지 않아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 수직 하중을 받아줘야 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 고무만으로는 적절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하중이 크기 때문에 고무만으로는 이 수직 하중을 다 잘 받아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고무 받침에다가 그 철판 같은 것이나 납 같은 것으로 그 수평 방향으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납작한 판을 갖다가 고무판 안에다가 넣어서 그 수직 하중의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전달 원리를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고무 받침 하나를 떼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좀 크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고무가 되겠죠. 그런데 수직 하중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철판 같은 것을 보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직 하중의 강도가 증가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무 받침 안에 그 다축 응력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축 응력 상태는 고무와 그 철판의 변형률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건데요. 고무는 수직 하중을 받게 되면 좌우로 같이 또 많이 변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고무는 수직 변형도 클 뿐만 아니라 수평 변형도 크게 됩니다. 그런데 철판은 그 변형률이 작죠. 그래서 고무의 변형률은 크고 철판의 변형률은 작아서 그 변형률 차이로 인해서 고무에 압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떼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에 철판이 있고 밑에 철판이 있고 그 사이에 고무가 있는데 이게 이 철판과 고무가 수직 하중을 받게 되면 고무가 이렇게 좌우로 늘어나려고 하겠죠. 그런데 철판의 변형률이 고무의 변형률보다 작기 때문에 다 늘어나지는 못하고 결국 이렇게 보면은 철판이 고무의 그 수평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고무에 이런 좌우로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이런 힘이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무 안에는 다축 응력 상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고무의 강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축 응력 상태는 여기 그 고무 받침에만 응용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내진 설계에서 특히 그 기둥에서 이 다축 응력 상태가 내진 설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진 설계는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은 구조물을 지방과 분리시켜 주는데 그 분리시켜 줄 때 고무 받침을 사용하고 그 고무 받침은 수평 방향으로는 변이가 커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보강을 하여서 그 고무 받침의 강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재진 설계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진 설계는 구조물에 어떤 장치를 하여서, 그러니까 추가 장치를 하여서 그 진동을 제어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그 재진 설계 개념 안에 두 가지로 그 재진 설계를
능동적인 재진 그리고 수동적인 재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능동적인 재진은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힘을 적극적으로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다고 하고 그 컴퓨터가 어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진의 흔들림, 파들을 뭐라고 하죠?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구조물에 발생하게 되는 변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이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힘을 인위적으로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구조물 자체를 그 지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봉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잡았을 때 우리가 그냥 단지 다리로만 서 있다고 하고 지하철이 멈추려고 할 때는 우리 몸이 그 지하철 진행 방향 쪽으로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그 지하철 진행 방향 쪽에 있는 다리에 힘을 주게 되면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과 같이 이것을 갖다가 재진의 적극적인 재진 개념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재진 개념은 수동적인 재진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조물에 어떤 감쇄 장치, 그러니까 댐퍼를 두어서 그 지진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갖다가 그 구조물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여서 진동수를 조절하는 것이죠. 건물의 고유 주기를 길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지진은 아무리 똑같은 지진이 오더라도 그 건물의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그 지진의 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 자체를 그 고유 주기를 길게 하여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여서 그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는 지진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게 수동적인 그 재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진 설계가 된 건축물로는 그 타이페이 101을 들 수가 있겠죠. 아주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 고층 건물 위에 꼭대기에 커다란 구가 있죠. 그 구가 달려 있는데 그 풍하중에 의해서나 지진 하중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리게 될 때 그 구가 같이 흔들리면서 구조물의 움직임을 지진에 상응하게 조절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진 설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진 설계는 아까 영상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구조물 자체로 지진에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장치 없이 그 구조물 자체로만 그 지진에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부재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그 철근량을 조절함으로써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진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구조물이 지진에 견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성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성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탄성 설계라는 말은 지진이 구조물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건물이 탄성 거동을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른 연성 설계의 개념은 지진이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고 그리고 지진이 지나간 뒤에 그 구조물은 제자리에 돌아오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진이 작용할 때 연성 고동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그 구조물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탄성 고동을 하게 구조물을 설계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진 하중의 크기에 대해서 구조물을 탄성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크기로 올지도 모르는 지진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연성 설계를 하여서 그 지진이 오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내진 설계 디자인을 할 때 건축물이 그 연성 고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층간 변이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층간 변이가 어떤 값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층간 변이를 조절한다는 것은 그 사용성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슬래브의 처짐을 제한해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슬래브의 처짐을 우리가 제한해 주는 것은 사용성을 고려하여서 그것을 제한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그 원래 제한해 주는 값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진 설계에서 그 층간 변이를 조절하여 주는 것은 인명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층간 변이가 어떤 값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아니면 큰 층간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건물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 파이프 같은 것들이 비틀어져서 그 새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외벽 파사드에 있는 그 파사드가 큰 변이로 인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2차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진 설계에서 층간 변이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그 내진 설계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면진이나 재진의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포항 지진 때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와 관련하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많이 알려지는데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